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서희초 교사 49제를 앞두고 주말에 교사 20여만 명이 국회 앞에 모였는데요. 사건 진상규명 또 교권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촉구에 나선 건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번 집회는요. 지난 7월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후에 7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네. 전국 교사들은 2일 오후 2시 경우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일대에서요.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들의 이동을 위해 버스 800여 대와 비행기 등이 동원이 됐습니다. 비행기요? 비행기까지 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꽤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 물리적 충돌, 불상사는 전혀 없었네요. 예, 이날 서희초등학교 교사 49제를 앞두고요. 집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충돌 우려도 많았는데 교사들은 준법 집회를 유지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를 가득 채웠는데요.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장을 통제하던 한 경찰관은요.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칼같이 자리를 지키고 집회 내용과는 별개로 정말 이런 집회만 다니고 싶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하. 경찰 경비 담당자는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소동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면서요. 신고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집회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한 집회 동안에 그 훈훈한 장면도 이어졌는데요. 오히려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서로 얼음물을 나눠 마시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네. 집회가 마무리된 후에 경찰과 질서 유지인들은 다음에 또 보자면서 헤어졌다고도 합니다. 이날 직장인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경찰과 교사 간에 감사했다는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야, 역시 선생님들인데 선생님께 뭔가 불상사 일어나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질서정연하게 집회가 무사히 잘 치러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변호사도 거기 참석을 했었나요? 저는 집회는 못 가봤고요. 제가 다만 어제 그 신목초등학교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그 근조 화환을 학교 앞에다가 설치해놨었는데 그 현장에는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현장에 가셨군요. 자, 집회에 참석한 교원들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건데요. 해당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이 돼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의 의무와 책임무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즉시 분리된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현실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학교폭력 개념 제정에 재정의하는 것,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보장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교원이 참여하게 된 배경엔 오늘 예정된 서희초 교사의 49제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삼고 많은 교사들이 지금 연가, 병가, 또 휴업 통해서 우회 파업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수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개학을 했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좀 염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집회 관련해서는 전체 초등학교 6,286곳 중에 0.5%에 해당하는 32곳만 지금 현재 그 재량 휴업을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연차를 쓰거나 다른 우회 방법을 써가지고 집회에 참여하는 이제 교사들의 숫자까지 감안을 하면 일부 수업의 차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 큰 현장의 그런 혼란까지는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교사들 만약 오늘 휴가를 쓰면 징계를 하겠다 방침을 세웠잖아요. 이게 좀 충돌되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는 이를 여러 차례 그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요. 연가와 병가를 낸 뒤에 집회에 참가할 경우에 복무 점검을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이고요.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야도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교사들이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를 예고하자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서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에서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두 명의 교사 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발생되고 있어서요. 지금 교육계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숨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6학년 담임을 맡은 A 씨는 지난 3월부터는 연가와 병가를 써보다가 질병휴직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하. 담임을 맡은 후에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동료 교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발인식이 엄수가 됐고요. 또한 전북 군산에서도 지난 1일 교사 B 씨가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B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과다로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동기는 조사 중인 사안인데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예. 또 용인에서도 한 교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교권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잇따른 이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많은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까? 교권 회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인권 문제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인권이라는 것이 학생의 인권도 있고 또 교권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보편적이고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인데 우선은 학생 인권에 대해서 그 강조하는 것과 교권 보장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갈 수 예. 있는데 다만 학생의 인권을 올린다는 것이 학생을 좀 더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과도한 사법화, 과잉 사법화로 흘러가면서 선생님들이 교권을 행사하면은 그것이 또 형사사법화 내지는 징계화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좀 위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행정 업무의 과도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부모들의 그런 악성 민원적인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네. 선생님들이 그 업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교육이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그 부담을 지금 네.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계속되는 교사들의 죽음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빨리 좀 철저한 진상규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정치권 이념 논쟁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의 친북 행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예,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요. 일본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도쿄에서 열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요. 친북 행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참석 자체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예, 논란이 된 지점은요. 네.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라고 그게? 불리는 네. 단체가 주최한 행사만 참석을 하고요. 같은 날 열린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그러니까 민단이라 부르죠. 아하. 네, 민단이 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좀 이념 편향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윤미향 의원 조총련 행사 참석을 두고 반국가 세력과 자유 위협이라는 입장을 냈네요. 예, 이날 조총련 추도식에는요 허종만 의장 등 이제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허 의장은 2020년 북한 최고 등급인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네. 게다가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으로 불렀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여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윤 의원의 친북 행보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윤 의원은 SNS 글을 통해서요 보수 언론이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일본 시민사회 단체와 동포 단체로 구성된 추도 실행 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였고 조총련은 주최 측 단체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단의 행사에는 애초에 초청받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징계안 특히 오늘 윤리위 제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두 번째 뭐 징계를 받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예, 윤미향 의원은 현재 또 무소속 신분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과거에 아닙니다. 예, 예. 민주당이었는데요. 과거에 2020년 9월에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돼서요 징계안이 제출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산주의 발언을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아직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강민국 대변인은 정작 멀지 않은 곳에 그 세력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며 이제 민주당이 황당한 인식까지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여당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 거리를 둬왔는데 최근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네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요 3일 페이스북에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했음이 명확하다면서요 볼셰비키즘을 신봉하고 동족을 향해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적으로 돌렸다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요 이날 페이스북에 홍범도 장군은 무늬만 공산당원이 아닌 충직하고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철진한 색깔론이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흉상 이전 논란에 뛰어든 모습입니다. 입장을 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페이스북에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면서요.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거 말고도 최근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행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부 지우기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매우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입장을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되고 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또 현실 정치의 재소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런 의도나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의도에 좀 말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이 결국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군 검찰이 항명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산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과는 기각이었어요. 이 금요일 이 주제 우리가 다뤘었는데 좀 예상 밖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가 많아요.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그 해병대 전우들의 그 손을 잡고 법원에 출석하면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법원 앞에서도 그 출입을 가지고 좀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군사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그리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그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는 비판이 컸었고요. 설사 영장이 인용이 되더라도 이것은 외압받은 사람을 오히려 인신을 구속해서 입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군에서 결과적으로 이 수사 외압에 대한 그 진실을 좀 감추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좀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재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 근데 지금 이 혐의 자체가 박정훈 대령이 법과 원칙대로 업무를 행한 것을 갖다가 지금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도 매우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다시 또 그 항명 혐의로 또 영장 재청구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무래도 군에서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래도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군검찰심의위원회가 새로 열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박정훈 대령이 현재 보직해임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 그 심리를 통한 결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희생 또 이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